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마구잡이식 기소로 여러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8일 진행된 공판 중엔 KBS 전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문제의 위중교사 사건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및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성남시에서 터진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분당선 정자 미금역이 인접해 있고 경부 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서울과 연결되는 도시 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성남의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용도 변경이 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당시 이재명은 백궁 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해당 시민단체는 모개발의 부정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11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김병량 당시 시장도 이들을 맞고소했습니다. 그 이듬해 전직 국정원 간부의 탄원서에서 고급 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 가구가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이 폭로되며 거센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권 전반으로도 파장이 확산됐는데요. 해당 비리 사건을 KBS 추정 60분의 PD였던 최철호 씨가 취재한 바 있습니다. 최철호 씨는 지난 2002년 5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남시장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검찰청입니다라고 한 뒤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이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최철호 씨에게 전화를 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최철호 씨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한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최철호 씨에게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하여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할 테니 복사해달라고 제안했고 이것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후 녹음 테이프를 받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병량 당시 시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김병량 당시 시장은 최철호 씨와 이재명 전 대표를 고소했고 이재명 전 대표는 벌금 150만원형을 이후 확정받았습니다. 최철호 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언론 취재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전과 중에 검사 사칭이 있다고 공격하는 똥파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사실 확인조차 없이 짓거리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전 시장이 기소돼 처벌받았기에 이는 공익을 위한 일을 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거대 부패 카르텔로 꼽히는 토건 세력과 싸우다 전과를 얻게 된 사건인 만큼 비난받을 만한 일도 전혀 못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재명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 증언한 것은 맞지만 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재명이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할 동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김진성 씨의 증언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2018년 12월 전화를 걸어 김병량 시장과 KBS 간의 PD에 대한 고소치료와 경징계를 약속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철호 씨는 KBS 측으로부터 경징계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KBS 전 노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이 최철호 전 PD 고소를 취하해주고 KBS가 경징계를 약속해줘서 최철호 전 PD가 검사 사칭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있는가라는 검찰 측 질의에 회사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최철호 전 PD를 경징계해주면 그를 처벌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정도로 회사 측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철호 씨가 KBS로부터 경징계를 받고 김병량 전 시장의 고소가 취하되는 데 있어 KBS와 검찰의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인 것입니다. 관계자는 나아가 최철호 전 PD가 KBS 보도본부 사의부까지 찾아와 나를 구해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검찰과 KBS가 거래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의에도 KBS는 당시 수달 다큐멘터리 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져 있는 상태였다라며 또 보도 못한 검사 사칭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으면 타격이 커 KBS 회사 차원에서도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나아가 당시 언론노조 성명서도 검찰의 속내가 이재명 전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 서로 전 PD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방향으로 나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병량 당시 시장 입장에선 용도 변경 저지운동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던 이재명 전 대표가 눈엣 가시 대상이었으며 때는 그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본인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KBS 입장에서도 공영방송 이미지에 최대한 손상이 안 가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고요. 최근 채널A TV조선 출신인 박정훈 국힘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김진성 씨와 2018년 12월 나눈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위증교사라고 공격한 바 있는데요. 이에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왜곡하며 짜집게 한 파일이라며 악마의 편집으로 규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짜깁기마저도 전후 내용을 조합하거나 삭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라며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김진성의 전화통화 파일을 인위적으로 편집 재구성하여 여당 의원 입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전체 녹취록에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좀 되살려서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거론하며 오히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년 전에 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그런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죠. 박균택 의원은 또 박정훈이 공개한 파일에 대해 앞뒤 대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왜곡했다라며 관계에 대한 얘기에 불과한데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짜깁기 한다던가 맞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며 위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했다라고 짚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나아가 박정훈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에 김진성 씨가 더 기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지켜드리겠다는 엉터리 자막으로 왜곡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녹취록 사건은 다른 재판에서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입장 중 남욱이 유동규의 말을 전하는 대목에서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위 어르신들이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에 남욱은 자신의 목소리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위 어르신들이 아닌 위례신도시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날리면 검찰 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편 이처럼 이재명 측에 유리한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발언을 전한 건 경향신문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복붙한 듯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이런 제목들 뿐입니다. 언론사 수십 개가 죄다 연합뉴스를 복붙한 듯이 제목이나 내용이나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최근 직격처럼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불리워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제거되길 기원하는 윤석열 패거리들이나 신문 수박파들 의도대로만 쓰는 셈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검사사칭 사건의 주역인 최철호 씨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 친국팀 성향의 시민단체인 공원련 초대대표를 맡았음에도 공원련이 제기한 민원 다수를 심의했다는 그런 이해충돌 구설수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 비판 보도를 징계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지요. 명백한 친국힘 성향의 관계자라고 봐도 무방한데 왜 이에 대해서 날리지 않는 것입니까? 해명 재판은 죄다 저렇습니다. 어들썩한 쌍방울 관련 건도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우기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해당 건은 녹취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20억은 변호사비와 전혀 무관한 쌍방울 계열사의 M&A 관련 자금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은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남석 변호사가 수임한 쌍방울 계열사와 모 업체 간의 M&A 과정에서双방 간에 지정한 계좌에 넣어둔 자금이었습니다. 현재의 20억이 이남석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거죠. 이남석 변호사의 경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청문회에서 등장했던 이름으로 윤석열의 특수부 후배 검사이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횡령 및 뇌물사건과 관련해 직접 소개해줬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는 과거에 이남석을 소개해줬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죠. 게다가 쌍방울에는 윤석열이와 같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거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지요. 게다가 윤사모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 아이코에이 사회이사로 재직한 것도 확인된 바 있지요. 즉 쌍방울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패거리와 훨씬 가까운데 말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관련이 아닌 자신들의 주가 조작 목적이라는 거 국정원 문서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